뭐예요? 일단 0보다 크다 작다를 떠나서 어쨌든 근들에 대한 질문이지 당연히. 고차 방정식은 뭐 한다? 인수분해 하고 시작하자. 그때 K가 힌트가 될 것이다. 계수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K니까 뭐? 마이너스 K 플러스 2K로 만들고 싶네. X에 뭐 넣어보자?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뭐 당연히 되니까 생각해도 되겠지. 1, 0 되는 거 확인 말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1로 조립주법. 0 됐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 끝났네. 뭐야? x 플러스 1 하나랑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는 0 하나랑. 자, 요 녀석이 0보다 큰 근은 두 개를 가져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근이 하나 있다. 누구? 마이너스. 이건 뭐야? 0보다 큰 근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근들이 어떻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다 뭐다?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약간 근의 분리처럼 읽어도 되고, 또는 양수다라고 해서 뭐 실근의 부호처럼 읽어도 되고. 그러면 실근의 부호를 읽은 사람들은 뭐로 풀겠어? 합곱판. 합과 곱과 판별식 확인. 0보다 크다를 읽은 사람들은 뭐 하겠어? 뭐 그게 그 말이긴 하지만 근의 분리처럼 해서 한판축 보러 가겠지. 일단 뭐 한 다음에 함수로 해석을 한 다음에 한판축 보러 가겠지. 맞나요?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실근의 부호 유형이랑 근의 분리 유형.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요거 자세하게 설명했냐 못했냐? 설명 거의 못한 채로 안 했나? 했냐? 처음 듣냐? 아 그래 설명 한번 하자. 뭐 처음 듣는 걸 수도 있지. 자 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유형 설명 한번 하고 갑시다. 그게 여기 유형 질문이 아닌가 보다. 어쨌든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거 원래 언제 했었냐면은 자세하게 다룬 거는 내가 아마 중간고사 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때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배우는 순서상으로는 지금이 맞지만 나중에 기말고사 때 많이 나올 거다. 왜? 계산하는 과정이 연립부등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면 물어볼 수가 없거든. 연립부등식으로. 1차 부등식으로만 물어볼 수 있었거든. 중간고사 때는. 그래서 보통은 남겨놨다가 기말고사 때 많이 내거나 또는 두 번 다 내시거나. 알았죠? 뭐 그랬던 유형이다. 어쨌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준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하여 설명이 지금 이런 거. 어떤 거?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폰 떨어졌어요.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라고 문제에서 나오지. 그럼 이제 우리가 푸는 거는 뭐다? 기억하세요. 아, 부호들에 대한 언급을 했네.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두 근의 합과 곱과 판별식을 본다. 합곱을 본다라는 얘기는 근과 계수 관계를 본다는 얘기고 판은 판별식이고. 그래서 얘네들의 합곱판 보자까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너희가 만들어 가면 되지. 양수 두 개 더하면 뭐겠어? 당연히 양수겠죠. 양수 두 개 곱하면요. 역시 양수겠죠. 이 양수 음수는 너희들이 외울 필요가 없지. 음수 두 개 합하면은 당연히 음수고 음수 두 개 곱하면은 양수고. 부호가 다른 거는 곱하면 음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합은 건너뛰었지. 부호가 다를 때 합은 몰라요잖아. 맞죠? 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봅니다. 근데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지. 어떤 방식으로?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작다라는 식으로 해서 합이 양수입니다 음수입니다를 줄 수도 있다. 주면은 그때 따라가면 되고 안 주면은 그냥 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앞에 두 근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양수, 양수, 양수. 근데 여기서는 양수 두 개니까 서로 같을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르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같아도 됨, 같아도 됨, 중근이어도 됨. 근데 부호가 다른 녀석의 두 근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맞는데 안 본다. 왜? 그렇지. 곱을 보자라는 얘기가 근과 계수의 관계였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최고차의 계수분의 상수항, 얘가 음수란 얘기. 근데 나눠서 음수란 얘기는 곱해도 음수란 얘기죠.
판별식을 본다라는 얘기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이미 ac는 음수야. 그럼 넣어주면 당연히 양수가 되지. 뭐 양수 3이든 4든 5든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지.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푼다? 에이, 더 좁은 범위가 나오겠죠. 오히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얘 범위 3개 겹친 걸 찾으러 갈 거거든. 이때 요 2개 겹친 걸 찾아보면 당연히 얘가 좁아. 그래서 얘는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판별식은 알 수 있지만은 안 본다. 왜? 중복되니까. 그러면 이 말은 절대로 볼 일이 없다란 얘기야.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합은 몰라서 안 봤기 때문에 알게 해주면 봐야 된다는 말이다. 알았죠? 왜 안 본지도 잘 기억하고. 두 번째, 근의 분리로 가보자. 이게 왜 더 좁아졌지? 빨간 거 좀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되니? 요거. 혹시 쓸 사람들은 잘 써두세요. 자, 어쨌든 근의 분리로 가보자. 근의 분리 또한 이름이 근의 분리라서 사실 와닿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내가 예시를 항상 써주거든요. 그 예시를 기억하세요.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두 근에 대한 역시 정보를 알려주는데 분리한다. 이게 다른 말로는 나는 사실 더 좋아하는 말, 더 많이 쓰는 말들이 실근의 위치였어. 또는 문제집에 따라서 실근의 크기라고 부르는 문제집들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근의 분리라는 명칭을 다 같이 썼지 요즘은 좀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떻다? 모두 다 1보다 크다, 뭐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는 문제.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뭐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에 있다. 라던가 두 근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누구 할까? 1이라고 할까? 1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한 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뭐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알았죠? 이런 류의 문제들은 전부 다 근의 분리. 그래서 아까 내가 0보다 크다라고 읽는 거는 근의 분리처럼 읽은 거라고 얘기한 거야. 물론 0보다 큰 거를 양수로 읽어서 바꾸면은 뭐 그 실근의 부호가 되겠지만 어쨌든 근의 분리라는 거는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거를 알았다 치자.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 한다? 이 방정식을 함수화라고도 많이 하시고요. 나는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해석한다라는 게 뭔지 좀 이따 이 문제 가지고 예시로 한번 더 보여줄게. 어쨌든 해석을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함수의 그래프,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읽을 수 있는 함, 판, 축, 요 세 개를 보는 거야. 자, 여기서도 방금 부호, 실근의 부호처럼 안 보는 녀석들 또는 못 보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시 문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너희들 숙제한 거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알았죠? 없으면은 끝나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보여줄게. 이건 안 지우고 냅뒀다가. 알았지? 여기서 아직 설명의 끝이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푸는 거다? 아, 요 녀석의 방정식을 해석하는 거. 좌변을 fx라는 함수로 우변을 y는 0이라는 함수로 둘 다 yy 붙여도 되고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와 이 y는 0, x축이죠. 이라는 함수에 대하여 이놈과 이놈의 자 이제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뭐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뭐가? 교점이 뭐하다? 0보다 크다라는 거 어떻게 해석할래? 아 0보다 크다. 뭐 그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뭐다? 오른쪽에 있다. 왜냐면 근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의 x좌표거든. x좌표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좌표가 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 해석을 바탕으로 뭐 한다? 그림을 그려줍니다. fx는 함수가 x축이라는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둘 다 0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럼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뭐뭐뭐 함판축. 그래서 함 x를 넣어주죠. f0 뭐 나와? k-3 나오는데 그게 뭐다? 올라갔다.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d죠. k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플러스 3입니다. 0보다 뭐하다? 서로 다른 두 근 0보다 크다.
축의 방정식 x는 어디 주고 그렇지 k. 그래서 뭐하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주면 끝. 알았음. 그래서 세 개를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귀찮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걸 읽는 게 훨씬 빠르다. 알았지? 실근의 부호보다는 무슨 소리야? 근의 분리보다는 실근의 부호가 훨씬 간단하거든. 어쨌든 이런 유형들이 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중간고사 때 했었던 녀석이야. 알았지? 자, 일단 정렬표 있으면 싹 정리. 자, 일단 패스. 그러면 이 8로 가보자. 자, 적어도 하나라는 거에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양의 실수다. 뭐야? 0보다 크다. 맞죠?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두 근이 모두 양수다가 아니라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이라고 하지. 근데 적어도 하나는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생각 조금만 해보면 되는데. 뭐? 그렇지. 둘 다 양수일 때 하나만 양수일 때. 근데 방금 그래. 재원이가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만간 배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적어도 뭐시기는 거꾸로 생각하세요. 반대의 경우를 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반대 빼기가 좀 빡세다. 왜냐면은 음과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영들도 있거든. 그죠? 그래서 뺄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음? 둘 다 모두 음수인 것만 빼면 되나? 글쎄 맞을 때도 있지만은 둘 다 영영인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또 추가로 빼야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왜 웃어? 그래.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외들이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맞아. 그렇게 해서 답 나왔을걸? 응. 그 말도 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다. 요거는 뭐예요? 역시 내가 지금 벌써 뭐 하냐? 왜 함수를 해석하냐?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다. 그럼 뭐다? 하나가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가지를 직접 풀어서 답을 내는 방법도 있다. 또는으로 이제 합제법처럼. 알았죠? 근데 양수 음수만 생각하면 뭐야? 두 근이 음수. 이 세 가지 말고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마치 이거 다 합하면 전체야. 전체에서 얘를 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위험하다 그랬지. 왜냐면 0이라는 근들도 있거든. 맞죠? 그래서 0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것만 빼면 되니 안 되니? 되지. 왜? 0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 거꾸로 생각해서 뺀다라고 했을 때 00 나오는 거 말고 없잖아. 그지? 0이 나오고 그래 0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서 빼주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뭐 해보자. 빼보자. 두 분의 모두 음수인 거 먼저 풀어볼까? 두 분의 모두 음수니까 뭐로 풀면 돼? 요거로 풀면 되죠? 어디 갔어? 요거. 합. EM 있냐? 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이냐? 둘 다. 합은 음수, 곱은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D죠? m제곱에 플러스 3m 플러스 8. 됐죠? 계산해보자. 얘는 m이 음수다. 얘는 m이 뭐하다? 작다네.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 얘는 뭐니?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신다가. 이 소리 되냐? 안 되네? 의심해보자. 판별식 써보자. 9-32 뭐야? 음수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볼 필요 없네. 그럼 이것만 찾아주면 되네. 겹치는 범위 뭐예요? m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 여기까지 됐니? 예? 합곱한. 판별식이 나왔는데 인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m에 대한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야지라고 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이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범위를 찾아야 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거는 m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만족하고 있으니까 볼 필요 없어지잖아. 그래서 판별식 한 번 더 해본 거죠. 혹시 이건 아닐까? 의심. 그래서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음수가 나와버렸지. 그 말은 이게 아니라 이거란 얘기잖아. m에 대한 판별식이. 맞죠?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더 이상 안 본 거야. 알았지? 예. 어쨌든 요거네.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갈 거야. 라고 해서 우리의 범위는 m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사실은 범위를 구하셔야 했다면 되게 위험했을 거다. 그지? 0이 돼도 되는데.
곱이 음수가 0이 돼도 돼, 안 돼? 곱이 0이 돼도 되죠. 왜? 합이 음수니까. 합이 음수인 것 중에서 곱이 0인 거는 음수와 0이잖아. 양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빼야 되는 거죠. 어? 그럼 빼야 되는 거네. 등호 붙이면 안 되네. 그지? m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건데 얘가 0인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얘가 0인 걸 한번 생각해봐. 곱이 0인 거잖아. 근데 합은 음수에 속하잖아. 그지? 그러면 음과 0이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거는 음수 근 하나, 0이라는 근 하나.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범위가 없으니까 여기에 등을 붙이면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범위에서 너희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 지금은 다행히도 정수의 최대 최소니까 여기서 좀 등호 같은 건 무시될 거 아니야. 그지? 우리는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8 정수 아닌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라고 했을까? 마이너스 2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지? 준우 씨. 맞죠? 근데 어쨌든 범위로 구한 사람은 많이들 틀렸을 거다. 한 반은 틀렸을 거다. 그래서 여사건은 위험합니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대로 다시 한번 풀 거야. 한 번 더 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한 근만이 양수인 걸로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럼 뭐야? 음근 하나와 양근 하나 또는 영 하나와 양근 하나라고 생각해 보자. 알았죠? 역시 근데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해서 합곱판으로 갈 겁니다. 합은 2m. 일단 양수 나와야 되고요. 0이 되면은 안 되고요. 곱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 얘는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합은 양수인 걸로 찾았고 곱은 0이 돼도 되잖아. 알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뭐예요? 아, 뭐야. 판별식은 뭐예요? 4분의 D.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항상 성립하니까 볼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어쨌든 얘는 m이 양인 거 찾습니다. 여기서는요. m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네.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답은 뭐예요? 예?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한 근만이 양수일 수가 없네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로 바뀌는 거지. 알았음? m이 양수인 것 중에서 m이 갑자기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은 걸 찾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양수인 것도 찾을 거야.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럼 뭐예요? 또 합곱한. 근데 잠깐만. 나 위에 잘못 풀었네. 이게 이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게 이거 아니냐? 이게 없다 아니냐? 여기서 합은 모르잖아. 그지? 여기서 합은 모르잖아. 그럼 이거네.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양수로만 해야 돼. 왜냐면은 합이 부호가 결정이 안 된다. 근데 곱이 0이 돼도 돼! 라고 해버리면은 음수 0 포함하자. 그치? 됐죠? 그거 좀 조심해야겠네. 아우야. 그래서 곱이 0이 될 수 있는 것, 즉 한근이 0과 양수인 거는 따로 생각해줘야겠네. 알았죠?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얼른 정리하세요. 이 문제는 녹화를 안 했어. 가도 됩니까? 자, 여러분, 너희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 하나, 뭐 그 중에 그들 분리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 시험 대비하다 보면은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호 가우스입니다. 절대값도 절대값인데 가우스 진짜 많이들 질문하거든. 가우스의 센 기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가우스의 정의가 뭐야? 항상 나오지 교과서에 없거든. 그래서 항상 문제마다 언급을 한다. 가우스 X, 가우스의 정의가 뭐다? 가우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X를 기준으로 X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은 이라는 얘기죠.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가우스 X가 어떤 정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x는 어느 범위에 있었다?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의 범위에 있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가우스의 1.1이 얼마야? 1인 거 알잖아. 가우스의 1.2도 얼마야? 1인 거 알고 가우스의 1.9 또한 1인 거 알잖아. 가우스의 1.9753 넣어도 1인 거 알잖아. 근데 가우스의 2.0이 들어가면은 그거 2잖아요. 가우스에 1.0이 들어가 있으면은 1이고요. 그래서 1이 나오도록 하는 가우스 안의 값은 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정수가 되기 직전까지. 꼭 기억해라. 그래서 요게 완전 가우스의 제일 기본이다. 알았지? 그러면 일단 저 235번 풀어보자. 이거 가우스 x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가우스 x를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해주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1, 3, 2, 5 마이너스. 그럼 가우스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의 범위가 나와. 근데 가우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가우스 x로서 가능한 값 정수값을 써보면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됩니다. 등호없으니까. 그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0이 되기 위한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1이 되기 위한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까지 되잖아. 저 가우스에 대한 부등식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요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이것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뭐야? 다시 한번 풀어줘. 두 번째 부등식. 아직 푸는 건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 플러스 4는 0보다 커 같다는 부등식을 k 때문에 지금 현재 풀지는 못하지. 그런데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해가 있다면. 자, 이 x들은 이걸 다 만족시킨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 범위가 이 범위에 집합 배운 사람들은 포함된다. 공통수학 2 배운 사람들은 포함된다. 포함관계 이렇게 쓰면 되고 또는 이제 뭐 수직선상으로 놓아주면은 저 노란색의 범위가 빨간색의 범위 안에 쏙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달라는 얘기지.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래? 이걸 어떻게 풀래? 자, 얘의 범위 잘 생각해봐. 크거나 같답니다. 범위 어떤 식으로 나와요? 그냥 바깥 범위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노란색 범위를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거나 맞지? 조금만 더 정확하게 나타내볼까? 얘는 점이고 얘는 동그라미야. 얘는 점이고 얘도 동그라미야. 근데 빨간색은 등호가 붙었네. 점이야. 그럼 이제 너희들의 경계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되겠다. 맞지?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빨간색의 점 가지고 있으니까 경계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란색의 경계랑 만나도 상관이 없지.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푼다는 얘기냐면 잘 봐. 요 녀석을 함수처럼 생각을 해봐. fx라는 함수가 x축보다 올라가 있는 범위를 볼 겁니다. 그래서 fx라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x축보다 올라가는 범위를 찾을 거니까 이쪽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뭐 하면 된다? 2가 여기 있으면 된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두 번째는 이거다. 그 말은 뭐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두자는 얘기지. 그러면 뭐처럼? 근이 분리 해석했을 때 만들어진 그림처럼 두 근이 2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처럼 풀리게 된 거지. 알았죠? 그걸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끝. 됐음? 됐음? 근데 뭐 해도 돼? 이 빨간 색깔 녀석 꼭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만 할까? 아니죠. 안 만나거나 접해도 상관이 없죠. 왜? 이렇게 된다면 뭐 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1과 2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빨간색의 해는 실수 전체니까. 됐지? 접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접하거나 붕 떠 있을 때 따로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또 따로 알았어? 그렇게 K 범위 구해주시면 돼. 자, 요거는 답 지금 좀 마무리 지어줄래요? 자, 가자. 자, 나는 일단 어떻게 나눴어? 결국 판별식이 어떠냐? 맞지? 약간 함수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했다 보니까 판별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눠서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맞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두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1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풀어주세요 라고 했었음.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알았지? 이 범위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잠깐 남겨놓고 결국 그래프를 풀 거야. 그때 판별식을 기준으로 먼저 나누는 게 아니라 축을 기준으로 먼저 나눈다. 그래서 저 함수 이걸 fx를 잠깐 잡아볼까? 결국 fx 중에서 x축보다 올라가는 범위를 보자 이거잖아. 그때 첫 번째 k가 뭐 하다면 축 x는 k가 뭐 하다면 만약에 2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가 여기가 점 여기가 동그라미지. 맞죠? 그러면 뭐 하면 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 얘만. 그래서 요렇게 둘 거야 라고 해서 판별식 볼 필요 없이 f2 값이 양수거나 0입니다 라고 풀면 돼. 첫 번째 1번 뭐 할 때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한다? f2 값이라고 쓸게. 얘가 올라가면 돼. x축보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만약에 k가 뭐 할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갈까? 사이로 갈까? 사이로 가자. 축이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자. fx가 어떻게 생겼다? 여기가 k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가 축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뭐 하면 돼? 여기에 점이 있고 동그라미 있고 의미 없이 무조건 축에서의 값. 그놈만 뭐 하면 돼? x축보다 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fk라는 느낌보다는 판별식으로 풀어서 4분의 1 써도 되지. 판별식으로 풀어서 0보다 작아요. 같아도 돼요. 라고 풀면 돼. 그러면은 자동으로 요 값이 붕 떠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접해도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서 그림부터 그릴까? 이차 함수의 축 x는 k가 어떻게 놓여 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점, 여기가 동그라미 했을 때 요 녀석만 x축보다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f-1이 뭐해?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풀면 될 겁니다. 세 번째 범위는 뭐? k축이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도 돼. 나처럼 판별식으로 먼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버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둘 중 하나가 아마 해설지 모범 답안일 거다. 알았죠? 오케이?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잘 해석해 주세요. 끝! 역시 이것도 정리할 사람들 정리. 자,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죠? 자, 이거 어때요? 밑에 긴성대가 되죠? 그래서 2a-1과 2a 플러스 1 둘이 합쳐 써봤고 둘이 더해주면 4입니다. 어머 근데 마이너스 4에 만들고 싶네. 그럼 뭐 하자? 앞에 둘 다 마이너스를 통으로 붙여놓자. 그럼 밑에 거 인수분해 하면은 뭐야? x-2a-1과 x-2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됐다. 맞지요? 그리고 0보다 작을 세우다. 자, 그럼 각각의 부등식을 풀었다. 맞죠? 지워도 돼? 아, 이거 쓰고 있는 거니 혹시? 이거? 재원이? 아니야? 오케이.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럼 위에 부등식을 풀어보자. 위에 거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야? a제곱은 일단 0도 가능은 하지만 양수일 수, 0이 안 되네. 무조건 양수네 그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x는 a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밑에 거. x는 2a-1과 2a 플러스 1의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무조건 하나가 되어보세요. 그때 마음에 안 드는 게 a의 범위가 0부터 루트 2까지인데 이놈들의 대소가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야. 확실한 거는 0보다 a제곱이 큰 거는 맞는데 얘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 얘보다 큰지 작은지가 아직 불명확하지.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지저분하게 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보자.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A가 0과 2분의 1 사이인 것 같거든.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음수잖아. 그죠? 그러면 수직선상에 늘어나 보자. 얘가 음수. 그러면 2a-1, 0. 그 다음에 a제곱과 2a 플러스 1도 비교해야 되네. 아니다. 무조건 얘가 큰 것 같지 않나? 제일 큰 루트 2가 만약에 될 수는 없지만 된다고 해도 얘는 2밖에 안 되잖아. 근데 얘는 2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맞죠? 얘가 무조건 크네. 다행이네. 자,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요? 첫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이거 붙었지?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주세요? 정수를 하나만 넣어보세요. 자,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 2A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1을 뺐어. 그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아, 여기에 마이너스 1 있고 정수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네.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 범위를 역시 생각해서 얘가 0과 4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4분의 1보다 작다? 1보다 아직 작은 상황이거든. 근데 얘는 어떤 범위 있겠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겠지. 맞죠? 그럼 어디? 아, 여기에 반드시 1이 있다는 얘기네. 여기에 반드시 2가 있다는 얘기네. 겹치는 범위의 정수를 만들어 보니까 어때? 1 유일하게 하나 있다. 그렇지. 그럼 이거는 무조건 참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되겠지. 알았음? 알았음? 예, 그런 식으로 하나 더. 두 번째 A가 뭐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등호 따로 생각하고 싶으면은 A가 2분의 1일 때 따로. 세 번째 A가 2분의 1보다 클 때 따로. 근데 혹시나 또 얘네들의 대소 비교가 또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건데 일단 내 생각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 알았죠? 항상 크기가 일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풀어주고 여기서 풀어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역시 2번, 3번은 당신들 마무리 지어봐요. 틀렸어. 어쩐지 범위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얘 정수 여기도 있네. 0도 있고 1도 있다 그랬지. 아, 그래 이건 안 된다. 2번, 3번에서 나오나 봐. A 값이. 다시 풀어주세요. 자, 범위 나누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랑 0만 비교를 했는데 얘네가 대소 비교가 바뀌는 것도 있네. 어디? 1. 1을 딱 넣어보면 어때?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지금까지는 A제곱이 더 작았지만은 컸지만은 이제는 얘가 양수로 오면서 뭔가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요때랑 네 번째 A가 1인 거는 따로 가고 싶으면 따로 가고 넣고 싶으면 한 군데다 넣으세요. 그럼 5번 A가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을 때까지 총 등호까지 다 따로 생각하려면 5개. 등호를 넣고 싶으면 적당한데 여기다가 넣어서 딱 같이 계산해줘도 되고. 알았지? 이거 조심. 어쨌든 이렇게 범위 나누기입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풀어봐요. 자, 260번 풀이할 건데 그냥 문제 풀듯이 풀이할 거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뭐 기울기 왜 이렇게 돼요? 뭐 기타 등등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하세요. 자, 요 분원식 어떻게 풀자 그랬지?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이 함수가 색깔 바꿀까? 이 함수보다 뭐 하는 범위 찾을 거야? 내려가거나 만나는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맞지? 그래서 노란 색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때 어떻게 해주세요? x는 1과 x는 3을 기준으로 이놈도 속에 있는 게 부호가 바뀌니까 1과 3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야. 그때 1보다 작아지면 둘 다 음수니까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 그 뒤에 상수 1과 상수 3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만? 딱 기울기만 보자. 그럼 마이너스 둘 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2로 기울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기울기 어떻게 될 거야? 0이 될 거야. 3보다 클 때는 기울기 2가 되겠죠. 둘 다 플러스 x로 출발하니까. 그래서 기울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삐딱해. 어쨌든 그리고 나서 3과 1일 때의 값 똑같죠? 여기 상수함수잖아. 그러면 아무거나 넣어. 3을 넣을래? 1을 넣을래? 아무거나 넣어. 3 넣어보자. 얘는 빵, 얘는 2.
그럼 y좌표 2겠지. 얘들 전부 다 y좌표 2 나오고 있겠지.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뭘 그린다? y는 4를 그려보자. 여기다 그려질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노란색 함수가 흰 색깔 함수보다 내려가는 범위를 찾을 거니까 우리는 요 사의 범위를 이제 우리는 답으로 써주시면 돼. 그때 x의 범위를 찾아보자. 이 값과 이 값의 사이겠죠. 자, 이 값은 어디예요? 그때 기울기만 봐. y좌표가 얘가 y좌표가 4고 얘가 y좌표가 2니까 이만큼 감소했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다. x값은 1만큼 증가해야 되겠지. 그럼 증가해서 1 됐으니까 여기는 0일 거고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기울기가 2인데 y좌표가 2만큼 증가했으니까 x값도 1만큼 증가시키자. 여기는 4가 될 거야. 끝. 답은 0과 4 사이. 그래서 이제 이거랑 똑같은 해를 갖는 부등식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어? 5번에 있는. 요건 시연시 됐나요? 오케이? 이 차이도 알겠죠? 예. 다음 281번 디귿 보자. 이게 안 돼 이거. 지운다. 하나. 2차 함수와 또 다른 2차 함수. 2차 함수 누구와 누구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원하는 건 뭐겠어? b제곱 마이너스 4이지. 딱 봐도 생김새도 반별식. 근데 누구에 대해서? 그냥 이 녀석에 대해서만. 그 말은 뭐야? 이 함수와 누가? 이 함수가 아니라 x축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만. 그럼 뭐야? 첫 했잖아. 0이 맞겠네요. 됐음. 두 번째. 니은은 요 함수가 0보다 내려가는, 즉 어디를 보래? 이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는 범위를 봐야 되는 거야. 내려가는 범위 있어? 없네요. 해가 미쳤나봐. 미쳤나봐. 뭐야? 없다. 니은 때 모든 실수 아닙니다.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건 도대체 뭘까? 자, 간다. x 플러스 1이 뭔가 반복되고 있지. 그러면 x 플러스 1을 잠깐 x로 넣어보자. a 마이너스 p t로 둘까? t로 넣어보자. 그럼 여기는 뭐야? t제곱 b 마이너스 q t c 마이너스 r. 자, 마음에 별로 안 들죠? at제곱 bt c만 남겨보자.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싹 다. tt제곱 qt 플러스 r까지. 그럼 뭐야? 왜? qt 때문에 그래? 자, 그럼 뭐야?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올라가 있는 범위 찾으세요지. 맞죠? 지금 이거를 노란색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는 노란 거. 얘는 빨간 거로 표현을 해볼까? 그럼 어디 찾자고? 노란색 함수가 빨간색보다 올라가 있는 범위.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잖아. 맞지? 뭐보다 작다? 알파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감마보다 크다. 근데 누가? 그는 t고. x로 다시 돌아오면은 x 플러스 1이 알파보다 작다 또는 x 플러스 1이 감마보다 크다. x는 알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감마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지. 됐나요? 근데 이게 뭐야? 항상 성립하냐고 물어봤지. 이 범위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지. 근데 이거는 뭐야? 무조건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니냐? 맞아, 틀려. 틀린 거 아니니? 디귿은 이거가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이게 항상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디귿이 참이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럼 모든 x니까 모든 t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건데 모든 거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이 범위에서만 성립하잖아. 그럼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알았어요? 디귿이 원하는 게, 이거 디귿 질문이었지? 디귿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주세요. 즉,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나요?
항상 노란색 함수가 항상 빨간색 함수보다 위에 있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재현이 질문이었지? 응, 이해됐나요? 아, 너 아니야? 누구였지? 디귿. 아, 됐어요? 다음 296번인데 이것도 유형 질문이었지. 가보자. 96번은 무슨 유형일까? 아, 매출. 이거 죽여야 돼, 이거는. 아니다. 이거 질문할 수 있지, 그치? 저기. 준우였지, 이거. 준우야, 매출 어떻게 구해? 너 아니냐, 질문? 아, 너 맞지? 매출 어떻게 구해? 입장권, 그리고 관중수. 말 그대로 판매한 입장권의 수 곱하기 한 개당 금액. 맞니? 그럼 금액 곱하기 한 장당 가격 곱하기 판매 수. 그게 매출일 거야. 원래 입장권 가격 얼마였어? 모르죠. A였다고 치자. 관중수가 곧 판매한 매수겠죠? B라고 해보자. 둘이 곱하기 원래의 매출이었어. 그런데 할인을 한대. 할인 후의 매출은 말 그대로 A는 X% 감소했으니까 1-100분의 X만큼 줄었을 거야. 관중수는 어떻게 됐대? B에서 2X% 늘었대. 1 더하기 100분의 2X가 됐겠지. 됐죠? 근데 이것은 원래 매출 기준으로 뭐 했어? 12% 증가해보지. 그럼 뭐야? 1 더하기 100분의 12. 근데 이상이라네. 그거보다 더 커도 돼요. 알았어요? 요렇게 식 세우고 이 2차 부등식 풀면 되지. 양면은 만배하고 A, B는 나누고. 출발하면 되겠죠? 예, 끝. 요 유형은 이 방식이라 해야 되나, 이 공식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 풀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끝. 그래서 이거는 증가하도록 하는 x의 최대값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해, 범위를 찾아준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알았죠? 그걸 찾아주면 되고, 뭐 가끔 그런 것도 있겠지. 매출의 최대 최소 구하죠. 그거는 2차식의 최대 최소에서 이미 많이 풀었을 거다. 알았지? 자, 정리하시고 299번으로 가보자. 아, 요 문제 중요한 거 나왔네요. 299번. 나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나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fx가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마이너스에 하나 나오는데 x축보다 fx가 올라가는 범위가 있다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범위로 나오겠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나는 곳이 딱 하나 마이너스 2.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다? x축보다 내려가 있게 생기고 즉 최고차이계수 음수고 x축과 뭐였다? 접했는데 그곳이 어디다? 마이너스이다. 이 얘기잖아. 됐나요? 그런데 0 넣어서 4 나온다? 그 말은 뭐예요? 0 넣으면 원래 마이너스 4가 났다는 얘기지. 끝났네? fx의 생김새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고차이계수 음수라는 것 말고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걸 넣고 제곱을 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f빵이 얼마다? 얼마야? 4예요?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아, a는 마이너스 1이다. 끝. fx 완성. 됐죠?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바뀌었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아니, 마이너스 x제곱 이 전개 중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까지 얘가 2x 플러스 k보다 크다 이해. 이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k 플러스 4까지 됐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는데 이 녀석의 해가 또 마이너스 3 하나 있다. 또 뭐야? 또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접하는 곳 하나가 마이너스 3입니다. k는 5. 알았음? 알았음? 끝. 307번 가보자. 아, 이것도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거죠. 일단 당연히 저 2차 부등식을 뭐 했겠어? 일단 정리부터 했겠죠? 거기까지는 갈게요. 보자. 전개 그리고 2항. x제곱에 마이너스 6 얘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kx 플러스 kx 상수항 5 플러스 pk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 근데 이거 뭐 한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가 아니라 해가 있다. 맞지? 그러니까 해가 있다 정도는 뭐야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 게 아니라 X축보다 내려가는 범위가 발생하세요라는 얘기잖아. 함수로 해석해볼까? Y 2차 함수가 Y X축보다 내려가거나 접하도록 하는 범위가 발생한다. 맞죠? 그러니까 해가 발생하려면 일단 이렇게 되거나 해가 있다라는 말 자체가 또는 어떻다? 이것도 해 있는 거잖아. 여기 어디겠어?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도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범위로 나와버리거나 이거 포함 얘 나오거나 그럼 해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아, 순별식을 쓰자니. 얘가 뭐 한대? 두 점에서 만나니까 크거나 접하니까 만난다.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K는 2차 부등식이죠. K제곱. 원래 2로 묶을 수 있는데, 4로 묶을 수 있는데 2로만 묶을게요. 그럼 얘는 6K 마이너스 2PK. 짝수 공식 쓰려고 2로만 묶은 거예요. 항상 16.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실수 K에 대한 항상 성립한 2차 부등식 그럼 뭐야? 항상 0보다 크다. X축보다 올라가 있거나 같아도 된다. 접합. 그래서 다시 한번 판별식.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엔 왜 작거나 같아요? 안 만나거나 접하니까. 끝. 24? 20? 아이, 좁아. 이것 때문에 T의 범위는 플러스 1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둘이 빼니까 답은 앞에서 뒤에 거 빼네. 마이너스 4. 답은 1번. 됐나요? 예. 여기까지. 이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가 노린 거는 사실 나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많이 설명했었거든. 너네 기억나냐? 거기 들어봐. 그 중앙사 범위에서 fx 는 0에 대한 두 근의 뭐 합이 4, 뭐 곱이 합이 4, 곱이 3, 뭐 이렇게 줬다 쳤을 때 f2x-1는 0의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 문제 기억나? 그때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결국은 이 안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뭐다? 이거 통째로 F 속에 알파 들어가면 는영 성립, F 속에 베타 들어가면 는영 성립. 그럼 여기서도 통째로 는 알파, 는 베타가 되면 돼. 그게 근이야.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근은 정확한 누구? X값. 그래서 X를 찾아주세요 하면 뭐야? 2x-1는 알파, X는 이 형태로 정리하면은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2. 그리고 베타 플러스 1 나누기 2. 그래서 곱을 구하게 되면은 뭐다? 전개하면은 4분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에 합과 곱에다가 대입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풀었었던 거 기억나? 그거랑 비슷해 가가. 자 간다. F 거꾸로다. F 1-x 나누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 봤더니 x가 마이너스 5부터 7 사이. 만약에 이 문제를 거꾸로 해봐. 자, 이건 다른 문제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만약에 뭐 1과 3 사이라고 치자. 그때 f2x-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해도 결국은 x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상황에서 2x-1 그러면 2x-1의 범위가 결국 1과 3 사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f 속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거든.
오케이? 그럼 얘가 1부터 3까지가 이 작거나 같다의 해면은 만약에 페이크를 준다고 해서 이걸 0보다 크다라고 바꿨다고 해도 너희들은 뭐 하는데? 똑같이 2x-1은 1보다 작거나 혹은 3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지. 이게 만약에 0보다 컸으면은 바깥범위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풀면 돼. 실제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혹시 잠깐 참고로 쓸 사람들 쓰세요. 그럼 여기서도 결국은 뭐다? 요 녀석의 범위를 구해봤다고 치자. 그걸 정리해 봤더니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자. 이걸 가지고 이 녀석의 범위로 바꿔볼까? 간다. 앞에 몇 배? 마이너스 배. 천천히 갈게요. 부등호 방향 바뀌죠? 1 더합시다. 이거 좀 지워도 돼, 이제? 밑에 거 두 줄 혹시 쓰는 사람? 잠깐 쓰세요. 이제 3만 나누면 되거든? 됐어요? 자, 지운다 밑에 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3으로 나눠봐. 1-x 3 마이 2. 그러면 뭐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이거 밑에 써야겠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부등식에서 이 녀석의 범위가 마이 2 사이니까 똑같이 생긴 부등식에서 x로만 바꿨으면 x의 범위가 같은 범위가 된다. 여기까지 됐니? 그럼 fx의 식 다 찾았잖아. 누구 빼고? 최고 차이 개수 빼고는 다 찾았잖아. 그럼 그 최고 차이 개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마 나 같은 거 아닐까? 오케이? 자, 다시.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식 세워보자. 뭐야? fx가 x축보다 작도록 하는 범위가 마이와 이 사이. 그래서 최고 차이 개수는 양수인가 보네. 어쨌든 근데 fx는 뭐다?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었겠네. 여기서 조금만 더 센스 있으면 A는 양수. 됐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를 보러 가는 거. 이거 가. 나를 보러 가는 거지. ax 제곱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5. 얘가 뭐 한다? 항상 성립한다. 좌변으로 이양. a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0보다 하나 났다가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니까 또 뭐 해야 돼? 얘를 y라고 뒀으면 이놈의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또 뭐가 그려지는 거? 또 이게 그려지는 거지. 맞죠?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그래서 또 판별식. 1 플러스 4a 제곱에 마이너스 5a가 안 만나니까 작거나 접해도 되니까 같다까지. 한 번 더 정리. 4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 4, 1, 1 망가. a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a의 범위. 그때 f5를 구해봐. 어디 갔어? f5를 구해봐. 21a죠. 그럼 21a의 범위 21배 바꿔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봐. 최소값이겠네. 4분의 21 더하면 25. 됐죠? 답은 1번.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정리. 선배 19가 있네. 이거 너네가 이제 언젠가는 수능을 볼 거 아니야. 2학년이 돼서 수투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너네들이 이제 모의고사 공부도 시작을 할 텐데
모의고사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fx, gx를 따로 볼래? fx, gx를 넘겨서 fx 빼기 gx나 보통 빼기 가끔씩 fx 더하기 gx나 그거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래? 약간 그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의 조건은 조금 지금 당장 보자마자 애매할 수 있는데 물어보는 게 f3-g3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항식하면 fx 빼기 gx야. 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막 f3 빼기 g3 물어볼 수 있고 또 다른 조건들 나오는 것 중에 가에서 또는 다에서 fx와 gx가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로 나올 수도 있어. 보통 가 대신에 나오거든. 그럼 뭐야? 만난다라는 거는 둘이 연립한다면은 뭐야? fx 빼기 gx는 능형의 방정식이잖아. 그걸로 가를 보통 채웁니다.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한다? fx 따로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gx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물어보거나 제공하는 조건들이 다 f 빼기 g니까 우리는 fx 빼기 gx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두고 풀 거야가 좀 많이 나와요. 알았죠? 자,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이 문제도 그거라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것만 보면은 사실 fx는 최고차에서 1입니다. 축이 p예요. gx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차에서는 4래요. 근데 축이 p래요. 이렇게 원하는 걸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나 물어보는 걸 보면은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우리가 hx라고 두면은 최고 차의 개수는 둘이 뺐으니까 f에서 g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때 이 조건에 의하여 x 마이너스 p로 잡아주면 돼. 이거 원했던 거야. 다가 원했던 거는 둘이 축이 똑같으니까 빼도 축은 p예요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마치 둘이 거점져서 식 완성하세요처럼. 최고책에서는 1 빼기 4로 구한 거고. 알았냐? 근데 요 녀석의 부등식이 어때? 마이너스가 6 사이에 있다? 아, p 필요 없다는 거지. 축이 똑같으니까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거고 사실은 요거 뭐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저렇게 생겼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었다. 이 얘기지 뭐. 알았음? 끝. 그러면 f 빼기 g 나왔습니다. f3 빼기 g3은 그냥 h3 구하면 돼. 그래서 마 3, 5, 마 3, 45, 답은 2번. 끝. 알았죠? 각각 조건이 뭘 원했었는지를 조금만 이해하면 더 편하겠죠? 3, 3, 8 가보자. 아씨, 내일 순열조합 끝낼 수 있을까? 못 끝내겠지? 경우의 수랑 순열 정도만 해보자. 조합은 빼더라도. 근데 조합을 해야 아까 저기 준우였지. 준우가 질문한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내일 끝나고 내일 못 올 수도 있겠지. 아니야. 다음 주에 하자. 나 2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란 얘기네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가 fx와 2x-1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 나왔네. 뭐 하자? 연립하자. 어허, y좌표. 자, y좌표가 1이 나온다. 그 말은 얘들아, 얘가 1이란 얘기는 원래 이 함수에서도 y좌표 1이었던 얘기지. 그럼 얘가 1대로 하나 x 1인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요게 k라는 거는 몰라? 알파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다시 간다. fx라는 함수와 2x-1이 만나는 놈 연립을 해서 방정식에서 찾아주면 x 값은 뭐 나온다? 뭔지 모르는 알파 하나와 1 하나 나온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똑같은 부등식에 대하여 똑같은 걸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었어. 결국 어디? 여기를 보자는 얘기죠. fx-2x 플러스 1 최고차 계수의 양수인 거 따졌으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고 어쨌든 얘가 0보다 작다. 이 참수가 2x-1보다 내려가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 그러지. 그 녀석의 정수가 몇 개? 5개. 그럼 누구? 등호 없죠? 비어있죠? 여기에 뭐 넣어주세요?
5개의 정수를 넣어주세요. 됐나요? 0, 마 1, 마 2, 마 3, 마 4까지. 그럼 마 5를 넣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됐나요? 그러면 알파의 범위는 정확하게 따져주면은 여기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포함되는 정수에 마이너스 5는 없어야 되지. 그래서 등호는 붙이죠. 왜? 여기가 비어있잖아.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경계값 알파 값을 빼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되더라도 우리의 해는 정수에는 사이 5개. 됐음? 그럼 요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어떻게 풀래요? 어떻게 풀래요? 그것만 너네들이 이제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아. 아, 간지러워. 요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봐. F 알파를 넣어주면 0 돼야 되죠. 1 넣어줘도 0 돼야 돼요. F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F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각각 어떨까? 얘는 이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얘는 이 범위에 포함 안 되니까 이거 아닐까? 끝. 이 4개의 식 가지고 fx에 대한 식 완성하러 들어가 봐. 그러면 잘 할 수 있을 거다. 자, 힌트는 다 줬어요. 마무리 지어볼래요?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fx를 찾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다. 어차피 우리 알파의 범위 알잖아. 그지? 알파가 마이너스 5와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알잖아. 등호 왜 마이너스 5의 분지 설명했고. 그럼 알파와 k의 관계만 설명하면 k 범위 나온 거 아니야? 맞죠? k가 뭐예요? 결국 2x-1의 y좌표. 2알파 마이너스 1이네. 됐지? 아, 그러면 어? 알파랑 A 위치 바꿔서 다시. 알파랑 A 위치 바꿀 수도 있잖아.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 맞네. 그러네. 똑똑하네. 그러네요. 이거 다. 왜냐면은 이게 1이 나오잖아. 이게 K여야 K가 더 큰 거지. 아, 알파가 더 큰 거이네. 오, 큰일 날 뻔. 그럼 여기다 뭐 넣어주세요. 2, 3, 4, 5, 6. 그리고 7. 됐죠? 그러면 알파의 범위 다시. 알파의 범위는 6은 되면 안 되지.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아.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K. K는 결국 이 Y좌표 K니까 2알파 마이너스 1랑 같죠? 2알파 마이너스 1의 범위로 바꾸자. 2배 하고 1 뺄게요. 바로 암산해도 됨? 11, 13. 그게 바로 K의 범위. K의 값의 정수의 개수는 12, 13 두 개. 답은 2번. 됐죠? 오, 그래요. 참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그죠? 가보자. 결국 참 어렵게 보이려고 거의 뭐 업체를 발광을 해놔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 그지? 왜? 우리 이거 아까 내가 했던 얘기지. 이 녀석의 해는 어디서부터 출발? 기본적인 놈의 해에서부터 출발하자. 요게 만약에 뭐 3과 4 사이면 여기도 2분의 x 플러스 k 저 안에 f 안에 있는 거 자체가 뭐 2와 3 사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게 해가 뭔데? 여기잖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f 안에 어떤 식이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는 범위 찾을 수 있어. 저 x 플러스 k 나누기 2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거든. 맞죠? 그걸 x의 범위로 바꿔보자. 2배하고 k 빼면 돼. 4 마이너스 k. 2배하고 k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근데 그게 문제에서 뭐 해놨어?
얘가 얘랑 같대. 얘가 얘랑 같대. 그지? 그럼 이거 만족하는 K 찾고 이거 만족하는 K 찾아서 겹치는 K 하나 딱 떨어질 거야. 뭐 3이면 3, 5면 5. 그걸 넣어서 다시 구하셈이잖아. K부터 찾아볼까? 간다. 마이너스 4K 플러스 3는 0. K는 1과 3 중 하나입니다. 그때 얘 K제곱 마이너스 K는 0. K는 0과 1 중 하나입니다. 겹치는 거. K는 1.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부등식이 요거 어떻게 됐어? F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의 해를 찾아. 그래도 역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알잖아. 여긴 거.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 나올 거야. 누가? x 마이너스 3. 그러면 해는 x는 2보다 작아요. x는 5보다 커요. 끝. 7. 어때요? 쉽죠? 끝. 마지막 449. 446. 가끔 짜증나죠? 아, 나는 하루 종일 풀었는데 저 새끼는 쉽게 풀어 이러면서. 아! 어? 아, 실수한 거. 아, 자네 질문인가? 아, 오케이. 자, 근데 말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 그럼. 요것 좀 얘기하려고. 준우야! 루트 안에 a제곱이랑 루트 a의 바깥에 제곱한 거랑 같아 달라. 어? 뭐라고? 아니요, 그냥 무조건 달라요. 뭐야, 얘 왜 갑자기 지직거려? 무슨 소리야, 이거? 자네 발로 찼구나. 그래서 살짝 뻗었구나. 됐지? 조용하지? 아, 오케이. 아, 힘들어. 자,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실수의 범위인지 허수의 범위인지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무조건 허수의 범위까지 가든 실수만 보든 무조건 다릅니다. 얘는 절대값 A. 얘는 그냥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A. 허수의 범위까지 가도 무조건 A. 알았음?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녀석은 바깥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이 어때? 이 절대값 x-, 이거 절대값 x제곱, 아니 루트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루트 속에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절대값으로 풀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하나 얘기한 거 있죠. 맞죠? 절대값을 씌워도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너네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원래는 이 문제가 원했던 거는 이게 어때?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걸 원하는 거였겠지. 그런 거든. 맞지? 근데 이거 의미 있어 없어? 네, 이거 풀면 되지. 왜? 안에 있는 게 어차피 양수고 양수 아니야? 어떻게 마이너스 5보다 작을 수? 그래서 이거 풀면 됩니다. 바깥 절대값은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거였어. 알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였다면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지? 그래서 이건 필요 없는 거였어. 플러스. 끝. 알았어? 여기까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뭐 벌써 2분밖에 안 남았네. 자, 내일 순열 조합을 할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에는 총 3개의 단원이 섞여 있다.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원이랑 순열이라고 하는 단원이랑 조합이라고 하는 단원, 이 3개를 섞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원으로 순열과 조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너희들이 각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워와야 돼. 물론 순열조합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랑 경우의 수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살짝 좀 달라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무리를 한다면은 세 개 다 푸는 건데, 세 개 다 배우는 건데, 내가 무리 안 하고 그냥 뭐 한다면은 아마 요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거다. 알았지? 대신에 조합은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 정도만 탁 던져주고 아마 끝나는 식으로 순열이랑 구분해야 되거든, 조합은. 그래서 요렇게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지. 이래놓고 일단 내가 원하는 건 사실 개념수면 끝내는 거. 대신에 너희들의 숙제가 너무 많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400개 중에 뭐 한 200개만 뭐 또는 숙제는 250개만 이렇게 뜬. 그래서 두 번으로 쪼개가지고 받은. 알았죠? 그래서 행렬로 바로 그 다음 주에는 행렬로 넘어갈 수 있게. 행렬 문제가 몇 개 안 되거든. 한 80개 되나? 70개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내 생각에는 한 250번 정도까지, 250개 정도에서 400개라며. 끊고, 그럼 남은 150개는 일단 개념 설명은 끝났으니 행렬과 함께 그 다음 주 숙제로 낼까 하고 있어. 내 지금 생각은 그래요. 알았죠?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